이건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고주파로 무언가 진동을 일으켜서 이를 닦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잇몸이 타면 타죠. 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시죠? 예,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사봤습니다. 오늘 전동 칫솔의 각 종류별로 한번 훑어볼 시간인데요. 여기는 저희 치과 위층에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입니다. 제가 치과가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쪽에 보시면 아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걸까요? 전동 칫솔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 세계의 시장 추세를 보면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가 전동 칫솔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5%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추세는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것처럼 점점 전동 칫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부터 수입되는 전동 칫솔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칫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동 칫솔에 관련된 정확한 리뷰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된 거, 그 다음번에 영어로 된 거, 뭐 전부 다 유튜브 채널을 다 뒤졌는데 대충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치과 의사들이 보통 리뷰를 하거나 뭐 치과 위생사들이 리뷰를 하면, 전동 칫솔은 원래 장애인이나 지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이렇게 대충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끝맺음을 하냐면, 저는 전동 칫솔을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손으로 꼼꼼하게 닦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리뷰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리뷰들은 옥수수 같은 데다가 뭔가 들어온 걸 막 집어넣고 그걸로 막 닦아봐요. 근데 실제로 그 옥수수를 가지고 하는 그 영상은 미국 영상의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카피인 거죠. 뒤에 이제 미국 전동 칫솔 카피 제품도 있긴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를 닦는 게 실제적으로는 어느 특정 제품에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제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느냐, 그 다음번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작동되는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많아서 제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대본을 좀 보면서 잠깐 천천히 진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그죠? 예, 뒤에 보시다시피 전동 칫솔을 종류별로 다 사봤어요. 저걸 사면서도 제가 미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뻔히 알거든요. 뻔히 아는데 사람이 손에 만져보고 또 소리를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안 믿을까봐 나름대로 치과 의사인데, 그래서 죄다 사봤습니다. 몇 가지를 일단 꺼내놓고 한번 보기 시작할 건데요. 전동 칫솔은 크게 방식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죠.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 안 돌죠? 요 위에 게 전원입니다. 예. 슈퍼카 지나가는 소리가 나죠. 예. 이 방식은 오실레이팅 로테이팅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잘 보면 동그란 헤드가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 그래서 헤드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 거의 이렇게 생긴 전동 칫솔은 오랄비라는 제품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다른 제품은 이렇게 칫솔처럼 생겼습니다. 이 칫솔처럼 생긴 이 제품은, 그죠? 칫솔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떱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요. 실제로 칫솔 뭐가 떠는지는 정확하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정말 떠는지는 떠는 모양을 가진 칫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칫솔 털이 잘 보시면 좌우로 진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는 놈도 있고 안 보이는 놈도 그런데 어쨌건 이 방식은 진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음파 칫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파 칫솔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닦습니다. 하나는 칫솔 털이 이렇게 떨면서 기계적으로 이를 닦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과정 중에 입안에 있는 침과 물을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치아 표면에 부딪혀서 물의 흐름으로 닦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동으로 칫솔털을 떠는 것과 음파로 물을 흔들어서 물의 흐름으로 닦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방식,
이걸 보통 소닉 브러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 애매한 것 중에 1번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칫솔이 있는데 얘는 칫솔털 2개가 정말로 돌아갑니다. 이 위에서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칫솔털이 3개라 이렇게 병 닦는 솔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는 정확하게 아유 깜짝이야 꺼져라. 예,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닦는 방식이죠. 그 외에 이 전동 칫솔은 칫솔털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동은 있어요. 우웅 하는 진동은요. 얘는 칫솔털이 엄청 뻣뻣하고요. 이거는 정말로 끝부분에서 초음파 진동이 나옵니다. 음파가 아니고 초음파 진동이요. 얘는 기계적으로 칫솔털을 떨어서 닦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얘는 초음파로만 닦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건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고주파로 이를 닦는다고 광고가 나온 제품이 있어서 사봤습니다. 그 제가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고주파로 무언가 진동을 일으켜서 이를 닦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잇몸이 타면 타지 고주파로 뭘 하겠... 근데 이게 떨어요. 켜보면. 그래서 이 속에 기계적인 건 제가 뜯어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진동하는 모터가 들어있고 그 외에 고주파 발생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 고주파가 어느 정도 헤르츠로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되게 비싸요, 근데. 예, 그래서 얘는 열애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칫솔의 전동 칫솔의 방식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대부분 비슷한 기능들,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펙이죠.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펙 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방수가 되느냐. 요즘 이제 핸드폰도 전부 다 물에다 집어넣고 쓰고 있고 이것도 웬만하면 샤워하면서 쓰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완전 방수가 되느냐. 그 완전 방수는 등급상으로 보면 IPX 등급이라는 걸 국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PX 7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1m 이하에 집어넣고 내비둬도 잘 된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 여기 전동 칫솔이 있는데요. 얘를 물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물속에 넣어놓고 어항 속에 넣어놓고 한참 있다가 그래도 작동된다. 면도기도 그렇게 해서 팔죠. 예, 그 IPX 7인데 대부분이 IPX 7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진 게 IPX 6 등급이나 7 등급 뭐 이런 거. 6는 보통 생활방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IPX 자체가 표시가 안 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IPX 7을 가지고 있으면 박스에 썼겠죠. 자랑인데. 그러니까 안 써있는 놈은 방수가 안 된다. 써있는 놈은 IPX 7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치과의사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샤워할 때는 이 닦지 마세요. IPX 7이고 나발이고를 다 떠나서. 왜냐하면 이를 닦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머가 보통 2분 정도의 타이머들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2분 동안 다 먹고 샤워를 하다가 칫솔질을 하는 게 옳으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칫솔질은 화장실 안에서 하는 건 좋지만 샤워하고 동시에 하시는 거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수가 있어서 나쁠 건 없다. 방수 얘기를 드린 김에 우리나라에서 전자파 등록이나 이 전파 등록하는 그 시스템 중에서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놀랍게도 플러그랍니다. 아답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하려고 그러면 콘센트에다가 이걸 꽂고 여기다 USB를 꽂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네모나게 생긴 USB 꽂는 그 플러그가 정말 허가받기 어렵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전동 칫솔의 대부분이 플러그가 없습니다. USB만 나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러 개의 충전기 중에 꽂아서 쓰세요 하는 방식이 제일 많고 몇몇 제품은 USB 방식이 아니고 220V를 그냥 꽂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깠는데 이건 USB 이거 콘센트도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집에 있는 걸 그냥 꺼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충전하느라고 제가 가지고 있던 USB 플러그를 죄다 꺼냈었어요, 사실은요. 예. 정기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이거 한 번 쓰고 나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보통 보니까 한 600mAh에서 한 700mAh, 800mAh까지 되어 있는 충전 리튬이온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꽂아 놓으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2번 양치질 했을 때 일주일 쓸 수 있다, 열흘 쓸 수 있다, 15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쓰는데 별 지장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미리암페어 수에 그렇게 집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배터리 용량을 배터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배터리 정확하게 써놓은 회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우리 회사 거 괜찮아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600에서 한 700mAh 이상 되는 회사들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루 2번 양치질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이 충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습식입니다. 샤워하고 물 뿌리고 청소하고 웬만하면 전기 콘센트 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드라이어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건 다 콘센트 이렇게 덮개가 있죠. 덮개 없는 거는 웬만하면 쓰시지 않는 게 좋고, 가끔 또 우리 어머니들이 시원하게 청소한다고 샤워기를 또 이렇게 막 뿌려요. 그러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동칫솔도 열흘 정도 충전 가능하다 그러면 쓰시고 밖에 나와서 꽂아놓고 출근하셨다가 나올 때 퇴근하실 때 빼는 게 위생상으로도 좋고요. 건조가 밖에서 잘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충전은 실내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계적인 특성은 말씀드린 대로 한 4종류로 나눠볼 수 있고, 그 4종류의 각각의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동 칫솔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입안에 집어넣고 나시면 보통 전동 칫솔 리뷰하시는 분들이 치과 의사도 그래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전동 칫솔은 무조건